네, 말 그대로 죽창가를 올린 조국 민정수석. 죽창가 다들 알고 계시죠? 항일, 동학, 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 자, 김민지 기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 수석. 뭐 이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한 드라마의 배경 음악으로 나온 이 노래를 SNS에 올리면서 이거군요. 언급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이 그 시에다가 노래를 입힌 건데요. 이 드라마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와 또 죽창가는 녹두장군 정봉준이 이끌었던 동학 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두 드라마와 이제 노래입니다. 조수석이 올린 이 노래 뭐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요할 등에서 갈라질 녹두꽃이 되자 하네 청송 녹주 가슴에 꽂히는 죽청이 되자 하네 자, 죽창가를 올렸습니다. 우선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뭐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린 글 아니겠습니까? 죽창가? 이거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올려서는 안 되는 걸 올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노래가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운동권 사이에서 불려진 노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항일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매듭짓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청와대에 있는 분이 뭔가 항일의 기운을 드높이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에요. 저는 좀 냉철하게 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네, 조 부장 말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토요일 날 밤에 종영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이른바 본방사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정수석이 지금 할 일이 여러 가지로 많죠. 꼭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이 죽창을 들고 싸운 것은 맨 처음 단계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예. 약탈 때문에. 그런데 이 동학군이 어디서 전멸하느냐? 우금치 전투에서 전멸을 하는데요. 이때 관군과 일제가 손을 맞잡고 총포로 전사를 하게끔 해요. 네. 그러면은 과연 조수석이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국민들이 분노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지 정부 관료가 분노하고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응책을 찾는 것이 정부 관료입니다. 예. 네. 영화 남한산성에서 주인공이 최명길이에요. 아하. 그 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무 대책도 없이 싸우자고 할 때 예. 이럴 때는 협상해야 된다. 외친 것 자체가 용기이고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영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1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수석이 죽창가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정치권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럴 때냐? 방금 조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보고 SNS 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대응은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세종로 1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단체로 뭐에 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들에게 일본을 향한 죽창이 되자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잘못하여 기업과 경제를 막다른 길로 몰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기업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뒷짐지고 국민을 향해 선동질을 하고 있을 때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조국 수석을 향해서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패북질하고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일당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국 수석을 겨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다른 있는데요. 시각에서. 네, 예. 조국 교수님,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이 SNS를 보게 되면 예. 사실은 최근에 글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올린 게 결국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신중하게 이렇게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옮기는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전 감정의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분노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국내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어떤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외부에서 대일본을 상대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나 여러 가지 일본과 관련된 이런 어떤 감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적어도 이 일본 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보복적 조치에 대해서 이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똘똘 뭉쳐서 상대를 해야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조금 선회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비판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예. 이 청와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게 냉철한 어떤 객관적인 시선도 있지만 또 냉철한 시선뿐만 아니라 또 뜨거운 어떤 가슴, 열정 이런 어떤 분노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가 그런 이제 반일에 대한 감정 또 한일抗일 얘기하는 것 이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쌩까꾸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중국 공산당이 부채질을 해가지고 중국의 청년 학생들이 시위에 나가고 불매운동하고 일본 상권에 불 지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후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당의 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의병 얘기하고 김현정 차장은 와가지고 국채보상운동 얘기하고 조국은 죽창가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네. 한국 정부가 협상을 할 생각이 없어서 지금 국민들 떠밀리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줄 것인데 어찌 그런 생각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조차도 전략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조 부장관. 예. 우선 민정수석이 SNS를 올린다. 올리려면 자기 일 갖고 올려야죠.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 지금까지 인사참패라든지 검증 실패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과성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SNS 글 없었어요. 네.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 여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당하다 정부 여당하면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난만이 아니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외교는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허. 둘 다 망합니다. 예. 98년 10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때 천황폐하라는 극존칭을 2번이나 썼어요. 네.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러면은 무슨 뭐 일본에 대한 감정도 없고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천황폐하라는 극존칭을 2번 썼습니까? 예.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외교는 외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해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 교수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책임감 없는 교수 시절처럼 무책임한 처신을 민정수석으로 한다?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수석의 이제 소셜미디어에 죽창가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도 이 연장선상에서 또 좀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전남은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서린 곳입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수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1907년도에 그 국제보상운동으로 해서 극복을 한 우리의 그 민족의 우수함, 그리고 또 90년 이후에 그 IMF 그 근무오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고,
또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다들 같이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12일이었죠. 예,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의 12척을 이야기했고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채보상운동을 거론하면서 또 외환위기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을 거론했습니다. 이 역시 이 대통령과 안보실 2차장의 발언이 뭔가 외교력을 통해서 풀어가기보다는 뭔가 반일 감정을 청와대 스스로가 약간 좀 자초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좀 시각이자 주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 일본에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상대해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 감정을 좀 배제하고 예. 정말 국익을 따져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지금 통상교섭 과장이 가가지고 네. 원래 국장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장으로 하자 그러고 회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창고인지 회의장인지 모를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일본을 두고서 예.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수출과 관련된 이 보복 조치에 대한 것이 정말 말도 안 된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정말 객관적이어야 되고 우리만 더 냉정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일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오히려 일본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정말 힘있게 센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저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저 히피척 발언이나 조국 교수의 조국 민정수석의 주창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일본 아베가 한 이야기가 제대로 한 이야기냐 저게 근거가 있는 거냐 도대체 그 일본의 이 외무상이나 하는 이야기 도대체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오히려 따지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나 아니면 아베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 잘못된 거를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편을 든다고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최재성 의원이라는 여당 의원이 의병을 일으켜야 될 때다. 그리고 또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죽창가 이런 일련의 단어들이 정부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거죠. 충무공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 그런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난중일기라든지 징비록을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12척의 배를 만든 게 누굽니까? 무능한 군주였습니다. 무능한 군주가 우리 수군을 전몰 위기까지 몰린 거예요. 그래서 12척밖에는 배가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영화 명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능한 군주 때문에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를 이끌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상유 12 이런 글자를 써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요.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군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군주를 비판하는 상유12라는 사자성어에다가 어떻게 보면 옛날 군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 역할을 겸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역사인식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협상은 없다. 이런 태도를 견제선 절대 안 됩니다. 외교라는 건요. 끝까지 협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돌파해 나갈까를 알겠습니다. 강구하는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